어느 도로 평범한 가족이 차를 타고 달립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로 선물을 가득 실은 그들은 외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것도 잠시 가족들은 피곤함에 모두 눈을 붙이고 그 모습을 본 프랭크는 자신까지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졸아버리고 맞은편에서는 차가 달려오는 상황. 딸인 메리온의 외침에 가까스로 사고를 면합니다. Is anybody hurt? Mary, you okay? Are you crazy? You almost killed it. Oh, sorry.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고 차도 멀쩡했지만 이곳은 늘 가던 고속도로가 아니었죠. 딱 봐도 프랭크가 졸아서 다른 길로 샌 것 같았지만 그는 아내에게 그냥 다른 길로 와봤다며 핑계를 댑니다. 분명 처음 보는 길이었지만 그들은 아까의 일은 잊고 화기애애하게 징글벨을 부르기 시작하죠.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Oh, what fun it is to ride in a One horse open sleigh. 그러다 프랭크는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숲속에 흰색의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는 여성은 손에 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메리온과 연인 사이인 브래드는 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하려 하지만 외진 곳이라 신호가 터지지 않았고 메리온은 멀미 기운에 잠시 산책을 한다며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죠. 나머지 가족은 119에 신고하기 위해 아까 본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Damn, fucking stinks in here. It's the baby. Jackass.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점은 아기도 말이 없고 그녀 또한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두막으로 공중전화를 찾으러 나가고 브래드만 남은 상황. 그는 어색함을 깨려고 연인인 메리온에게 청혼할 예정이라고 말하죠. 그제야 입을 여는 여성. A little girl. Her name is Amy. How does she breathe with all this blanket on her face? Don't worry. She's dead. 에? 그 다음 순간 That's a good one. 브래드의 비명이 들려오고 메리온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웬 장이 리무진에 브래드가 끌려가고 있었죠. 놀란 그녀는 바로 가족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가족들은 바로 차에 올라탑니다. 혼란 속에서 리무진을 쫓지만 그 차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한 것을 밟고 차를 세웁니다. 프랭크는 떨리는 표정으로 랜턴을 이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토막난 브래드의 시체였죠. 그걸 본 메리온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가족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We can't leave him here like this. Richard, drag his body off to the side of the road. Jesus, what do I look like? Your fucking janitor? Huh? Wake up. Come on, wake up. Wake up, wake up. Laura, stop. Stop it. 어떤 사이코 짓인지는 몰랐지만 전화도 안 터지는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머니 댁에 빨리 도착해서 119에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리던 와중 이상한 이정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콧은 들어본 적도 지도에도 없는 곳이었죠. 아내인 로라가 다른 지도를 챙겨오지 않았다고 하자 또 한바탕 언성이 높아지는 부부. How was I supposed to know that you were gonna forget the fucking map? Next time I'm just gonna bring a globe in case you suddenly feel like driving to Mother's by way of the North Pole. 차라리 북극으로 가는 게 나을 정도로 이곳은 어둠과 숲 그리고 아무도 없는 도로뿐이었죠. 프랭크는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그런 On this 거라지만 Christmas Eve, 아들인 리처드는 모든 시계가 7시 반에 멈춘 것을 보고 외계인의 짓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더군다나 쇼크 상태인 메리온의 소름 끼치는 징글벨은 Jingle all the 가족들 way. 모두를 불안하게 했죠. 공포가 겹치자 또다시 부부는 언성이 높아지고 이번에는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차가 미끄러지죠. 그리고 충격 때문인지 뜬금 고백 타임이 시작됩니다. I'm pregnant. I'm in love with Spider-Man's aunt. I smoke pot. 갈수록 태산이지만 일단 타이어는 갈아야 했죠. 그 사이 리처드는 숲속에서 마약을 피는데 다시 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도로에서는 차량의 불빛이 보이고 놀랍게도 그 차는 메리온이 봤던 그 리무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란듯이 리처드가 끌려가고 있었죠. 가족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 막아보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프랭크는 전과 같은 상황을 만회하려고 최대 속력으로 밟아보지만 정작 밟히는 건 리처드의 분리된 시체였죠. 그런 데자부 같은 상황에 이번엔 로라가 쇼크에 빠져버립니다.
그녀는 괴상망측하게 파이 먹방을 하면서 리처드가 사실은 프랭크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상한 말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있다가는 무언가에 꼼짝없이 당할 거라는 생각에 메리오는 삼촌 선물로 챙겨온 총을 꺼내 프랭크에게 넘깁니다. 이거면 마음이 든든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불안정한 로라는 그 총이 장난감 총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리처드처럼 놀고 싶다는 로라의 말에 정신과 의대생인 메리온이 설득하지만 Richard is 결국 그녀는 프랭크를 쏴버립니다. 현실 감각이 아예 사라진 건지 로라는 이런 무서운 말까지 하게 되죠. Is he hurt? 다행히 메리온이 의대생이어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안도하긴 아직 일렀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왜 마르콧이 지도에 없는지, 프랭크는 이곳이 군용도로여서 보안상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며 하늘에 뜬 북극성과 지도를 바탕으로 현 위치를 분석하죠. 지금까지 그들이 서쪽으로 쭉 달려왔다면 그곳은 해변가일 테고 마르콧은 해군 기지 이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품고 달리기 시작하죠. 프랭크의 예상대로라면 1시간 안에 마르콧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로라의 정신 상태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환각과 환청이 그녀의 머리를 지배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숲속에 있는 옛 친구를 보겠다고 결국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당장 차를 세워 주위를 둘러보지만 보이는 거라고는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색 리무진 뿐이었죠. 화가 단단히 오른 프랭크는 차를 향해 샷건을 연발합니다. 그러자 차는 사라지고 로라가 절뚝거리며 나타나는데요. 아내가 살아났다는 기쁨도 잠시, 그녀는 이미 차에서 뛰어내릴 때 뒤통수가 박살나 있었기에 머지않아 사망해버리죠. 가족들은 하나둘씩 죽어가고 1시간이 지나도록 달려도 마르콧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똑같은 곳으로 되돌아오는 이 현실이 악몽 그 자체였기에 프랭크는 총구를 자신에게 겨누는데요. 메리온이 겨우겨우 말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프랭크는 살아나간다면 하고 싶은 것, 일종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하죠. What did you write? That's none of your business. 그들이 정말 살아서 저 버킷리스트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결말이 드러나기에 영화를 통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같은 오두막이 나오는 걸 보고 저곳이 해답이라고 생각한 프랭크는 Oh shit! Go get the flashlight. No. Go get the flashlight! 그녀에게 랜턴을 가져오라고 호통치면서 아니 굳이 성냥으로 들어가는 미련함을 보여줍니다. 그럴 거면 왜 소리친 거야? 그 미련함에 보답하듯 우문의 여성은 성냥을 친절하게 꺼주고 메리온이 다가갔을 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어머니인 로라가 그랬던 것처럼 프랭크도 환각과 환청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급기야 그는 사랑하는 딸을 폭행하기까지 하는데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보지만 이미 망가진 자신의 모습에 분노한 프랭크는 귀신과의 정면 승부를 강행합니다. 총성이 열심히 울리다 어느새 고요해진 이곳. 잠시 후 정신이 든 메리온은 공포가 내려앉은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무작정 X를 밟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이미 바닥났고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자포자기하죠. 그때 나타난 검은색 리무진과 하얀 옷의 귀신. 이제 그녀도 죽나 싶었지만 He's not here for you.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악몽 속에서 깨어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저 이 모든 일은 그녀의 악몽에 불과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프랭크가 졸음운전을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맞은편 차와 비껴간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가 난 그들은 그 순간 차에서 튕겨져 나간 메리온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망했던 것이죠. 원래라면 그냥 저승으로 향해야 했지만 상대 차에는 여성과 아기가 타고 있었고 이 여성의 억울함이 저주가 되어 그들을 벌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What was this? 그녀와 그녀의 딸이 죽은 방식대로
그들을 토막내서 고통을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메리온만 살아남았을까요? 가장 유력한 이유는 역시 그녀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리온을 죽인다면 그 태아까지 죽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녀가 설령 졸음운전을 방조한 죄가 있더라도 태아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녀가 생존할 것이라는 복선은 이미 앞에서도 나왔죠. 유일하게 그녀 혼자만 귀신과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 귀신의 저주도 소름 돋는 부분이지만 도로 속 악몽이 짙어질수록 드러나는 가족들의 비밀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로라가 바람피워서 낳은 아들 리처드와 그에 못지않게 바람 생활을 즐겼던 프랭크, 혼전 임신한 메리온과 마약쟁이 리처드. 그래도 메리온은 브래드와 결혼하려고 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브래드가 그녀에게 청혼하려던 것과는 다르게 Actually, I'm proposing toward tonight her grandmother's. 사실 그녀는 그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Brad, we've had some great times together, but I think we need to go on with our lives separately. Shit. 그렇다는 말은 뱃속의 아기가 브래드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해석이 남겨집니다. 그럼 마르콧과 장이 리무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르콧은 지역 이름이 아닌 메리온을 치료해준 의사 이름이었고 리무진의 운전자는 그 사고의 최초 발견자였죠. 리무진을 단순히 저승사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사고로 죽은 여성도 죽기 직전 그 리무진을 봐서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고 그 마지막 기억이 각색되어 도움을 주려던 리무진의 역할이 그녀의 악몽 속에서는 저승사자로 바뀐 것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랭크가 쓴 버킷리스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졸음운전,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영화 더 로드였습니다.